한국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FA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최정 선수가 최근에 핫합니다. 이게 왜 핫하냐면 SSG 같은 경우에는 최정이랑 지금 단연 계약을 아직 안 맺고 있어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박종훈 선수랑 5년 65억 계약을 맺었었죠. 이게 이제 2021년에 맺었던 계약인데 문승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연 계약을 FA가 되기 전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한유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계약을 맺었지만 어쨌건 이제 150억 이상의 계약을, 이 선수들이 계약이 다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사실 박종훈이라든지 문승원이라든지 한유섬 이런 선수들 FA 되기 전에 단연 계약으로 잡았으면 당연히 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정은 진작에 더 큰 액수로 이제 잡아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SSG가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고, 최정 선수는 애초에 잡았어야 됐던 선수인데 아직까지도 그 뉴스가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최정 선수가 FA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최정 선수가 FA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정 선수 영입 전에 뛰어들 구단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키움 히어로즈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팀들이 다 달려들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정 선수는 지금 37세 시즌이고 내년이 되면 이제 38세 시즌이 되는데 류현진 선수랑 동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인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최근의 야구를 보면 최영우라든지 강민호라든지 뭐 전준우 같은 선수들이 페이스가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전혀 그런 에이징 커브가 올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즉 젊은 선수들이 기량이 예전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젊은 유망주의 숫자가 예전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히 야수 파트에서는 말이죠, 거포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예전의 선수들이 전성기가 조금 길게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야수 파트는 그게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정 선수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 책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약 기간을 한 4년 정도로 만약에 예상을 해보면 41세 시즌까지 뛰는데 그 중에 한 3년 정도만 서서히 하락세를 겪으면서 폼을 유지해준다면 최정 영입전 정말 폭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이글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2010년대에 김성근 감독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FA를 그때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때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A급 선수들을 정근우, 이용규 뭐 이런 선수들을 FA로 영입한 것 이외에는 S급 선수들을 영입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지갑 열지 않겠다라고 몇 년 동안 또 그게 이어졌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구 시장이 엄청난 호황기예요. 실제로 이번 시즌 직전에 류현진 선수를 총액 170억에 영입을 했고 뭐 안치홍 선수도 70억 넘게 영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냥 야구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을 야구 못 갈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절대 아니에요. 지금 2010년대에는 물론 그때도 뭐 마리하나 이러면서 붐이 일긴 했지만 지금의 야구 시장의 파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류현진 선수에게 연간 지금 뭐 20억 넘게 투자한 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지금 야구단 자체로 굿즈 판매라든지 지금 매진 행렬 뭐 티켓 판매, 하나이글스 구단은 실제로 야구단 운영만으로 사실 흑자가 나기가 힘든 구조였는데 올해는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적자를 보면서 모기업에게 손을 벌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야구단 운영만으로도 선수들 유니폼 판매 이런 것만으로도 진짜로 야구단 운영이 너무 호황기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있어서 큰 부담은 없다. 거기에다가 맞물려서 10개 구단 중에 9개 구단이 합심을 해서 셀러리 캡을 사실상 없애버렸죠. 없앤 거나 다름없습니다. 20%를 증액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금 야구단 장사 잘 되니까 셀러리 캡 없애자, 돈 좀 써서 투자해가지고 우리 돈 좀 벌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지금 크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도 발을 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롤을 잘 안 보지만 롤 프로리그에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우승을 했죠. 거기도 이제 김승혁 구단주님이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모습이 나왔는데
엄청난 또 거기도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또 우승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홍보 이미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더 느낀 바가 있겠죠. 아, 투자를 하니까 결국은 성과가 나는구나. 이번 시즌 한화이글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썼더니 성적이 조금 올랐잖아요.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공격적인 투자가 무조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꼭 최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으로라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제 내년 시즌에 한화이글스는 신구장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구장을 가득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이슈가 필요한데, 최정 선수 영입보다 더 큰 이슈는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정 선수의 값은 4년 계약에 100억은 좋게 넘어갈 것이다. 최정 선수의 이번 시즌 기록은 현재까지 115경기 출전을 했고 33개의 홈런, 타율도 2할 8푼 8리에 OPS가 0.979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고요. WRC 플러스가 139.5예요. 모든 지표가 한화이글스에 오면은 그냥 무조건 1등 하는 수치고, 사실 이글스 입장에서는 중심 타선이 이번 시즌 너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정 선수가 와서 순위 한 단씩 밀려나고 최정 선수가 중심 타선에 자리를 해준다면 타선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홈런도 우리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내년 시즌 이후에 강백호를 노려야 한다고 돈을 아끼고 강백호 선수 영입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강백호 선수의 올 시즌 기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올 시즌 타율은 2할 8푼 9리에 홈런은 25개. 표면적으로 보면 최정 선수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WRC 플러스가 113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 그렇게 막 욕하고 뭐 비난한 최은성 선수의 WRC 플러스가 111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 올 시즌 한 번 부진한 거면 모르겠는데 작년은 WRC 플러스가 103이었고 재작년은 77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의 WRC 플러스는 결국 리그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를 너무 고평가할 필요는 없다. 강백호는 더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선수이기도 하고 이 선수를 데려오는 순간 이 선수는 A급일 확률이 높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망주도 또 내줘야 되는 출혈이 있는데 반해서 최정 선수는 C등급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유망주 출혈이 없다. 그래서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정 선수가 만약에 시장이 나오기만 한다면 무조건 한화이글스는 영입전에 뛰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마다할 뭐 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론이 되는 게 엄상백, 최현태 뭐 이 정도 선수인데, 사실은 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밸류적으로 최정 선수가 오면 대전은 그냥 내년에 대폭발 된다. 류현진 선수 영입 보다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막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상백, 최현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화이글스는 선발이 구멍이 나면 대안이 조금 없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류현진, 뭐 와이스, 문동주 이런 선수들이 안 나오는 날에는 선발이 너무 조금 대책이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민우 선수가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이 선수들을 영입한 것도 뭐 좋을 수는 있겠죠. 셀러리 캡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진 상황이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이제 이 엄상백, 최현태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 시즌도 아닐 뿐더러 이제 9위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흐름만 놓고 보면은 나이와는 다르게 최정 선수가 오히려 더 에이징 커브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운동 선수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또 이제 엄상백, 최현태는 보상 선수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FA를 확실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허인서 선수를 지금 1군으로 올리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 선수가 육성 신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오래 제대를 했기 때문에 1군에 올리면 허인서를 만약에 FA를 영입했을 때 보상 선수 명단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허인서를 안 넣어도 된다. 자동 보호가 된다. 즉 뭐냐? 우리가 FA 영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심우준 선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모르겠어요. 오늘 비중으로는 제가 최정 선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엄상백이 되었건 뭐 누가 되었건 간에 우리는 FA 영입을 분명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FA를 영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FA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큰 손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롤도 우승을 했고 하나생명 e스포츠도 우승을 한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한화이글스라는 구단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고, 야구단도 성장을 하고 있고, 야구단 운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모기업도
돈을 많이 지금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팝콘을 들고 열심히 이제 오프 시즌도 기대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